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끝까지 이제 이거 법적 투쟁, 법적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변호인을 물색 중에 있다. 이런 데 이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요. 제가 알기로 철저한 법치주의자, 헌법주의자입니다. 모든 것이 그 법에 따라 합니다. 계엄도 법에 따라 발동했고 또 법에 따라 국회 해제 요구로 해제한 겁니다. 다 법에 따라 한 거예요. 그럼 그 대통령 그것도 그 자리도 법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 왜 미리 하야하거나 미리 왜 내려옵니까? 법에 따라. 그래, 국회가 저는 이미 한번 부결로 끝났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따로 제가 한번 다뤄야 돼요. 워낙 중요하니까. 일사부재의로 과연 이게 탄핵을 될 때까지 기우제식으로 매주 계속 쪼개가지고 하는 게 이게 적법하냐, 정당하냐, 이 문제는 따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다루고요. 여러 데 학자들의 제가 취재가 있으니까 그걸 떠나서 만에 하나 국회에서 또 탄핵 의견 한들 법에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게 탄핵 의견하는 건 국회의 권한이죠. 국민의힘의 배신자들이 속출하면 의결 통과될 수도 있겠지. 근데요, 한 번에 부결시킨 대통령의 탄핵을요, 근데 좌파들이 문자 폭탄이나 지구당 사무실에 항의 전화 이걸로 쫄아가지고요, 겁먹어가지고 다시 찬성으로 돌아선다?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부끄럽죠. 진짜 배지 떼야지 부끄럽죠. 만약에 누가 탄핵 찬성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배지 떼야 됩니다. 왜? 한번 대통령 탄핵 그 중요한 걸 한번 결정 내려 투표해서 반대로 끝났는데 이걸 매주 한다니까 겁먹어가지고 아이고 할 때까지 한다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이래가 더군다나 지구당 사무실에 전화도 오고 문자 폭탄도 오고 이런 데 되겠나? 이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꾸면 왔다 갔다.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근데 제 말은 저는 끝까지 부결해야 된다 보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탄핵 의결되면 또 헌법재판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두 갈래로 아마 법적 대응할 거예요. 하나는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6개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가 진짜 부끄럽죠. 6개 수사기관들, 상설특검, 일반특검, 검찰, 공수처, 경찰, 그 다음에 군검찰, 이래 미쳐 날뛰고 있는데 여기에 또 긴급체포까지 해야 된다, 어쩌고 공처나 또 여기 경찰이 압수해까지 대통령실 하고 있잖아요. 참 이게 광기가 판치는 완전히 프랑스 공포정치처럼 대혁명할 때 이런 게 시대인데 이게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도 대응하려면 어차피 변호인은 필요한 거죠. 그런 법에 대통령도 법에 부여된 고유 권한입니다. 변호인 선임권이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갈래로 형사재판과 그 다음에 헌법재판 두 갈래로 선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아마 우리 자유파 중에 대통령 그냥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저는 엄청날 걸로 봅니다. 또 이게 일부 좌파 언론에서는 어느 로펌이 거절했다 어쩌고 하는데요. 실제 이런 사건은 로펌은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이제 김현장, 태평양, 세종 이런 거는 어차피 안 돼요. 그런 정치 사건은 왜? 거기는 좌우 여러 성의 변호사가 있고 기업들 주로 상대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안 됐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래서 강훈 변호사 중심으로 여러 명이 퇴사를 해가지고 로펌에서 이렇게 조그만 로펌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했던 거죠. 이명박 대통령은.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상당히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와줬어요. 최명성 변호사, 지금 이게 대통령실에 있죠. 최명성 변호사도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유영아 변호사부터 서석구 변호사나 김평호 여러 데 분들이 헌법재판과 형사 대응으로 대응을 했던 거예요. 그때 여러 변호사님들이 많이 고생했죠. 물론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공짜로 한 건 아니에요. 성의는 박근혜 대통령 능력 범위 내에서 제가 성의를 표했다는 걸 유영아 변호사들 많이 들었습니다. 공짜는 아닌데요. 그렇지만 이게 헌신적으로 하지 그 돈을 벌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
여러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면 뭐 한 6개월, 1년 가까이 집에 생활비도 하나 못 줬다 이런 쪽의 변호사도 있습니다. 사명감이죠.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법조인으로서 워낙 신망이 워낙 인간적이잖아요. 참 이게 경조사도 잘 챙기지만 그 큰형님 리더십으로요. 워낙 그 후배들이나 신망이 두터웠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검찰 수사나기 형사재판에는 아마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이명재 검찰총장이요. 이명재 이런 분들도 있고요. 뭐 안대희 대법관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상명 검찰총장도 있죠. 이분들이 그 대통령 주례를 썼던 검찰총장들도 그 절배하고요. 그 다음에 그 김홍일 이분은 이게 중수부장까지 했잖아요. 김홍일은 이제 그 방통위원장도 하고 국민권익위원장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원주에 법무관 1년 있을 때 그 모시고 있었던 분인데 김홍일 이런 분들이 그 아마 주축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뭐 검사 평생 검사로 총장까지 했으니까 검찰 아마 이제 변호는요. 저는 충분히 그 많이 있고요. 도와주겠다는 사명감으로 이런 분들이 그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헌법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워낙에 그 우리 자유파의 그 탄핵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 그 헌법 전문가들도 박근혜 대통령 계속 그 변호할 때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뭐 옛날에 그 배보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거 많더라고요. 헌법 전문가들이 우리 옛날에 헌법학회장 했던 김학성 교수도 상당히 그 지지하고 있고요. 많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제대로 이거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어요. 뭐 실무적으로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우리 그 변호했던 이번에 그 최지우 변호사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를 변호했던 이런 이제 분들이죠. 실제 대통령실에 있다 나간 또 젊은 변호사들도 그 서면 작업이나 또 실무가 이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우리 그 상당히 거물급 정관 원로들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젊은 유능한 실력 있는 변호사들 아마 이게 골고루 하나가 돼서 변호하면요. 저는 충분히 그 가능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또 아직 대법원 판례는 계엄 선포는 그 통칭으로 법원의 그 사법 판단이 대상이 안 된다. 제가 대법원 판례도 계속 소개했고요. 또 미국의 그 트럼프 최근에 판례 보면 대통령의 직무상의 행위는 절대적인 면책, 에버슬루트 절대적인 면책 이런 데 판례가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뭐 내란 이거는 이게 터무니없다. 아마 이게 그 반격하다가 놓을 걸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뭐 변호인 선임에게 아무런 문제 없어요. 어떤 분이 뭐 서정욱 변호사 당신도 그 변호인 갈 거냐? 저는 이게 대통령을 강력하게 그 지지하고 대통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한다. 근데 저는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아직도 이게 많이 잘려서 요즘 일정 안 올라오죠. 제가 이제 스스로 그만둔 방송도 많고 MBC나 JTBC처럼 스스로 그만둔 데도 많고요. 또 이게 그 CBS나 제가 잘린 데도 많아요. 잘린 데도 많아요. 근데 아직도 방송이 좀 있고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유튜브 방송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 변호에게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방송에서나마 대통령 저는 적극 변호하고 지지한다. 이런 데 그 입장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뭐 제가 뭐 저는 핸드폰에 그 비밀번호도 없고 녹음하는 것도 모르고 텔레그램도 안 깔아요. 텔레그램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대통령과 통화를 하거나 또는 이게 김건희 여사 통화를 하거나 이런 거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벌써 이런 가짜뉴스들이 퍼뜨리고 있으니 저는 대통령 강력 지지하지만 제가 이게 뭐 직접 통화를 하거나 연락하나 이런 거는 게 없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그 자유우파 법치 입각은 제 신념에 따라 지지한다. 이걸 이게 그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제 그 대통령의 변호 그럼 이게 그 논리는 뭐냐? 크게 아마 세 가지로 저는 갈 걸로 봐요. 대통령의 그 우리 국민 성명도 놓을 수 있고 아마 이게 곧 담화가 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과 대통령의 변호 논리는요. 뭐냐면 이게 저는 세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제 바로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여러 의혹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고 넘치니까
이런 걸 이게 좀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이걸 이게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했다.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거밖에 없었다. 이거 한다 해서 이게 뭐 크게 뭐 국헌이 물러날 게 뭐 있어? 선관위 서버 복제가 부정선거 조사한 데에서 선관위 업무 마비됩니까? 지금 선거 있습니까? 이게 무슨 국헌문란이야? 이게 무슨 국헌문란이야? 이거는 이게 그냥 검증 차원에서 비상수단으로 이게 한번 캐보려고 했다. 이게 첫째 논리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 무도함을, 이걸 이게 국민들한테 절박하게 피해를 토하는 심정으로 알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이게 하는 짓을 보시라니까? 자꾸 왜 대통령만 욕하느냐고. 국회가 22번에게 탄핵하고 아무나게 고발하고 그다음에 예산 가지고 지 맘대로 그냥 이재명이 장난치고 마비시키잖아. 아니 돈으로 마비시키는 게 마비지. 솔직히 군인들 뭐 280명 가봤자 그게 뭐 끌어내라고 한 적도 없지. 끌어내봤자 이게 몇 시간이지. 그게 뭐 1년 10년 감금하면 이게 감금이 됩니까? 그러려면 이게 몇 명으로 됩니까? 그게 지금 우리 군인들 그 정신 봤잖아요. 그 정신으로 이게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가 장악하려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병력으로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게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고 그 순간에 시간을 좀 벌죠. 빨리 해제하면 이게 서버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확보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그 일시 선관위 수사를 위한 게 필요 최소한도로 국회에 한 거지. 이게 뭐 국회를 영구 마비시키고 국회의원들 뭐 다 구속시키고 다 체포해가 어디 합니까? 그 어떻게 다 체포합니까? 수많은 인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게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아니고 일시 자료 확보를 위한 이런 이제 그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국회가 워낙 무도한 행위를 하니까 국민한테 비상수단을 알려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오히려 국회가요 행정기관 또 그 감사원이나 헌법기관들을 마비시킨 게 이게 더 심각하지. 대통령이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까? 국회가 그때 우리 눈으로 봤잖아. 국회가 마비됐습니까? 다 의장들 담 넘어오고 다 이게 표결하고 다 했잖아요. 뭐가 마비됐냐고. 마비시킬 실현 가능성이 있냐고. 실현 가능성이 의도도 없지만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게 두 번째 아마 변호 방어 논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저는 세 번째라 봅니다. 바로 이게 종북 간첩들 바로 이게 북한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이게 북한이 상당히 도발 이게 아주 구체적인 여러 데의 위험성이 있었다. 이것도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북한이요. 뭐 이게 요즘 전쟁은 아주 이게 옛날처럼 이게 재래식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심한 게 사이버 전쟁도 이게 전쟁입니다. 해킹이라든지 사이버 전쟁. 따라서 이게 북한이 요즘 오물풍선만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해킹이나 상당히 북한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세력들이 압력하고 있는 특히 최근에 민노총 간첩들도 놓는데 거기에 진보당이나 지금 여기 우리 종북 의원들도 민주당이 그때 비례위성정당 만들면서 숙주가 돼가지고 우리 국회에도 종북 좌파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냐. 벌써 이런 의혹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마 그런 게 뭔가 첩보, 특히 국회의원 중에 종북 좌파 또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이런 게 시급성 이런 게 아주 급박하게 뭔가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선관위 해킹하는 것도 많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도 개헌 목적의 방어 논리로 크게 보면 북한의 도발 또는 좌파 종북 세력의 압력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국회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이게 권력 분립에 반하거든요. 오히려 국회 완전히 폭거.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의혹. 이런 데 세 가지 논리로 계엄은 정당했고 이거는 내란 목적은 전혀 아니다. 아마 이런 데 논리로 변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아직도 우리 법치주의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지금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아도요. 조금 시간이 진정되면 다시 냉정하게 아마 판단해 볼 겁니다. 제가 보기에 헌재에서 재판해도요. 물론 마비될 가능성이 많아요. 헌재가 지금 구성이 안 되니까 마비 가능성이 많지만 심내도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형사재판도 제대로 심리하면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그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대통령을 돕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보기에 대통령 재판보다 더 유죄 확률이 100배, 1000배, 10,000배 높은 거는 이재명 재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